며칠 전 파주 운정 신도시를 다녀왔습니다. 파주는 작년 12월 말에 한번 다녀왔는데 인기 있는 단지들은 그때와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매매는 말할 것도 없고 전세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그때는 그 전 실거래가보다 더 싸고 동이나 층도 좋고 집 컨디션도 좋아야 하고 싸게 나온 매물에서도 가격 조절까지 한번 더 해야 거래가 됐었습니다. 매도자 중에는 기존 임차인의 전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전세도 새로 맞추기 힘든 상황에서 새로 맞춰도 낮은 가격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낮은 전세가로 2년을 더 가져갈지 고민하다가 시세 차익이 덜하더라도 일단 팔고 보자며 울며 겨자 먹기로 매도를 하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집주인들도 많았습니다. 파주도 2020년 7월 이후에 전세가가 한번 급등한 곳이라 작년 말부터 역전세 문제도 있었고 GTX역에서 가장 가까운 운정 아이파크를 예를 들면 작년부터 전세를 찾는 이들이 급격히 줄면서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거래가 되는 가격까지 내리면서 3억 초반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전월세를 주던 임대인 매물들이 싸게 나오고 연식이나 입지면에서 비슷한 인근 단지들도 괜찮은 컨디션인데 싸게 나오면서 덩달아 비슷한 시기에 갈아타기를 하려는 분들도 싸게 내놓아야 했었습니다. 아무튼 전세 매매 둘 다 크게 하락해서 거래도 안 됐는데 파주 같은 경우 올 초부터 GTX역 인근과 경의선 야당역 역세권 단지들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 운정아이파크를 봤을 때 올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50건 정도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입주한 지 2년 시점인 작년 하반기부터 매물들이 나와서 거래가 많진 않았지만 2022년 전체 거래량이 25건인 것도 놀랍고 중소형 평수가 많은 힐스테이트 운정 같은 경우도 3,000세대나 되는데 작년에 80건 정도 거래가 됐고 올 상반기에 109건을 기록해 여기도 6개월 만에 작년 전체 거래량을 넘었고 그 사이에 가격도 1억 정도 회복됐습니다. GTX역 인근 단지는 미래 가치를 보고 선점하는 모습이고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출퇴근하기 가장 좋은 입지는 야당역 인근인데 야당역 세권 롯데캐슬 파크타운 9단지 같은 경우도 신축급의 비교적 큰 단지라서 여기도 올 초 5억대에 있었던 매물들은 거의 다 거래가 되거나 들어갔고 입주가 되고 컨디션 괜찮은 매물들은 6억 초반까지 나와서 거의 1억 정도 회복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실거주 수요가 받쳐주다 보니까 전세가도 GTX역 인근보다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높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올 초부터는 판상형의 로얄동 고층 위주로 거래가 됐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타워형의 애매한 동과 층, 새가 껴있는 매물들이 비슷하거나 좀 더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운정 아이파크의 경우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7억 4천만 원이 가장 높은 금액인데 아직 등록은 안 됐지만 7억 6천만 원도 곧 올라올 거라고 하고 지금 매도자들의 분위기를 봐서는 8억 정도에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 봤을 때 역세권의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에서 있는 현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근 고양시 원시티만 해도 거래가 많진 않은데 오른 반면에 여기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까지 가능한 지역에 그리고 서울에 비해서 투자금도 적은 편이라 명의가 있는 투자자들이 들어와 전세까지도 맞추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전세가 회복은 더딘 편이라서 실거주자라면 모르겠으나 투자자들이 매매 전세가 차이가 더 커지면 계속 들어올 만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지금 대단지의 GTX역 인근이나 경의중앙선과 가까운 인기 있는 단지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가격도 회복은 됐지만 이게 한 단지를 끝없이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 딱 이제 비싸다고 느끼면 입지면에서 비슷하거나 좀 떨어지는 순으로 퍼질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GTX나 경의선에서 좀 멀고 연식이 오래된 단지들이나 인프라가 아직 덜 갖춰진 운정 3지구 단지들도 거래는 전부 다 살아났는데 인기 있는 단지 수준으로 가격이 회복된 모습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과거 2019년에도 파주에 시세 변동이 있었을 때 역세권 인근 단지들만 오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기 있는 단지의 매물과 연식이 좀 있더라도 지역을 좀 넓게 보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가 일산, 김포와 출퇴근 인구를 쉐어하다 보니까 이 지역 시세와도 어느 정도 연동이 돼서 GTX역인 일산 킨텍스역 인근에 원시티가 지금 13억에서 1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걸 봤을 때 킨텍스역 바로 다음 정거장인 운정 역세권 대단지 신축들이 6억 원대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원시티와 비교했을 때 저렴하게 느꼈던 수요자들이 매수를 했고 이게 또 인근 지역 시세와 비교되면서 적정선을 찾아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도 걸포북변역에 있는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도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년차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교화지구나 금촌지구 같은 경우도 원래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인데 지금은 전세를 새로 내놓는 게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전세 낀 걸 사거나 입주하는 게 많았고 지금 실거래되는 전세 물량의 90%는 갱신계약건들이라고 합니다. 파주 지역이 매매 시장은 거래가 작년보다 회복되어 가고 있고 전월세 수요는 다른 수도권보다는 느린 편이지만 여기도 그동안 전세가 많이 내렸던 지역이라서 작년보다 전세가가 오른 단지도 있었고 대부분이 더 이상 전세가가 더 떨어지는 것 같진 않아 보였습니다. 지켜봐야 할 점은 내년에 파주의 입주가 8,000세대가 넘는다는 점인데 지금 수도권 외곽인 김포와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의 입주만 놓고 보면 작년 42,000세대, 올해도 42,000세대로 역대급으로 많은데 인천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전세 매물들이 작년 말에 쌓였던 수준에서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파주도 김포와 수요를 주고받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내년의 모습은 지금 인천의 입주에 영향을 받고 있는 김포의 모습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물론 내년에 입주가 많다는 점에서 매매나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인천 입주장에서 전세가 소화되는 것과 한번 비교해보면서 예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을 다녀와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